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80점.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중학교 2학년 거 또 80점. 내가 또 중학교 3학년 거 방학 때 선행해놨어도 중학교 3학년 거 또 80점 맞아요. 안녕하세요. 모범생 김태훈입니다. 우리 방학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죠? 방학 보통 선행 기간으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학기 다닐 때는 학원 다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에 학원을 다니는데 방학 때는 완전히 하루 종일 비고 한 달 이상 이제 시간이 나니까 근데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때 꼭 요거 먼저 챙겼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현행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을 챙긴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주요 과목 있죠. 국영수가. 국영수가 방금 이번 방학하기 이전 학기 85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낮으면 이 방학 때 방금 전에 했었던 학기의 현행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한 과목을 딱 찍자면 뭐냐면 수학. 그 다음을 얘기하자면 과학이거든요. 국어랑 영어는 솔직히 뭐 선행이라고 해도 뭐 지금 학기랑 다음 학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수학 그리고 과학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모르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드려보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중학교 수학 목차가 뭐 교과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학년의 1학기에 똑같이 해당하는 순서예요. 1학년 한번 보시면 숫자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배워요. 그리고 이거를 알면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자와 식이랑 1차식을 먼저 배웁니다. 단순식이죠, 1차식은. 그리고 나서 1차 방정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숫자 알고 연산 알아야 방정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부등식 없어요. 함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함수랑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학년 1학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럼 2학년 1학기는 어떻게 가냐면 유리수에서 순환소수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배웁니다. 앞에 거 알아야지만 그 뒤에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식에 관련해서는요. 일단 1차식, 문자화식 요거를 알아야 단항식, 다항식 이런 식으로 항이 더 많은 걸로 넘어가요, 이제. 그리고 방정식, 1차 방정식 배웠으면은 1차 방정식 여러 개, 이어지는 연립방정식 이렇게 넘어가고 처음으로 부등식이 나옵니다. 1차 방정식 배웠으면요. 1차 부등식이랑 연립부등식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차 방정식 모르면 어떻게 된다? 요거 하기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2학년 1학기가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해서도 1차 함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과과정, 특히 수학을 보면 앞쪽을 몰라서는 뒤쪽을 절대 모를 수 없는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방정식, 1차 방정식 배울 때 잘 모르고 넘어갔다. 잘 모른다고 하는 게 한 70점 정도 받았다.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70점 받았다는 건 내가 알아야 되는 100% 중에 70% 정도 알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30% 정도 모르겠다. 인데 그 정도면은 개념 자체에 구멍이 아직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비상사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비상 1차 방정식을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2학년 가잖아요. 1차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연립 방정식을 제대로 알겠어요? 이 비상이 2학년으로 넘어옵니다.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연립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등식을 알겠어요? 1차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등식을 잘 알겠어요?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2차 방정식을 제대로 알겠어요? 이때부터는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냐면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은근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도대체가 2차 방정식이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앞에가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어딘가 하나에서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점점 퍼지면서 다 연쇄 반응으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3학년까지 이 1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의 내용 잘 못 채우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와르르르르해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나 수학은 포기하는 수포자가 될 가능성에 한층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1학년 1학기가 끝났다. 여름방학 맞았잖아요. 여기까지를 깔끔하게 싹 채우고 가야 돼요. 안 그러고 2학년 거, 3학년 거 이런 식으로 1년 선행, 2년 선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딘가에서 무너져 있으면요. 이 뒤를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리고 이 중학교를 싹 모아서 중학교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85점 기준이에요. 85%. 중학교까지 85%가 안 돼 있다. 고등학교 넘어가면요. 고등학교 전체 과정이 연수적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수학이 너무 어려워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가 안 잡혀 있는데 난이도가 한번 딱 뛰거든요. 근데 여기가 잡혀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수학 그렇게 갑자기 어렵다고 안 느껴요. 그냥 좀 어렵기는 한데 앞에서 배웠던 거 연속이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걔는 앞에 쪽이 잘 챙겨져 있는 거죠. 2학년 1학기 끝나면 여름방학 되면 어떡한다? 요거 85% 이상 알 때까지 싹 챙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리수, 순환수, 단한수, 다항식은 내가 한 90% 난다. 90점 맞는다. 여기 1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70점 정도 맞는다. 그럼 여기만 채우면 돼요. 결과적으로 전체 과정에서 85%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것만 하면 돼요. 3학년 이렇게 끝났다. 그럼 어떡한다? 여름방학 때 이거 싹 챙긴다. 이렇게 하면 중학교 과정이 딱 완성이 돼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85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0점대면요. 개념을 모르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챙겨야 되고 80점 넘어가면 오케이긴 한데 제대로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간다라고 할 거면 85점 위로. 내가 85%는 다 풀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안 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80점.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중학교 2학년 거 또 80점. 내가 또 중학교 3학년 거 방학 때 선행해놨어도 중학교 3학년 거 또 80점 맞아요.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왜냐면 1차 방정식에서 1차 함수,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아무리 뒤에 걸 선행을 해놨어도 여기가 깨져 있으면은 묘하게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요. 그러다가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정신 차려보면 점수가 5점, 10점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정말 컨설팅을 할 때는 애 보고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이제 맞는다라고 하면 근데 점수가 한 70점, 75점, 80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그냥 총괄 평가 같은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풀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몰랐던 거 다시 1학년 1학기 거 교과서 참고서 보고 다시 확인하고 챙기고 2학기 거 다시 보고 챙기고 2학년 거 내가 놓친 부분들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는 부분들 다시 가서 챙기고 다시 가서 챙기고 구멍 메꾸기라 그러거든요. 그 구멍을 방학 때 메꾸는 거예요. 그걸 방학 때 메꿔야 3학년 2학기 들어갔을 때 얘 때문에 뒤가 또 안 흔들려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그냥 점수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계속 똑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단은요 방학 때 방학 특강 선행하지 마시고요. 이번 학기 거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거 아니면 그 전 학기 거까지 한번 그냥 모의고사만 딱 가져다 풀어보세요. 24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틀린 부분만 가서 다시 보고 그거 확실히 알고 그 문제 풀고 오케이 알았다 하면은 그게 방학 때 엄청나게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선행을 심지어 안 했어도. 기본이 탄탄하면 학교진도 못 따라갈 수 없어요. 특히 중학교는. 이거 된다. 선행 얼마든지 하세요. 점수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90점 정도 받고 있다. 얼마든지. 1년 선행, 2년 선행.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선행을 심화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90점 넘게 받는다. 그럼 다 알잖아요. 그럼 뭐 할러? 똑같은 걸 또 해요. 또 앞서 나간 거 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는 거거든요. 저 선행을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심화 우리 언제 해요?
기본 다 알면 심화하잖아요. 지금 하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학기께 현행이 기본이에요. 그럼 다 알았다. 이제 심화해야지. 그럼 심화가 선행으로 불릴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얼마나 선행을 가야 되고 방학 때는 얼마나 지금 현행을 채워야 되고 이게 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방학이 됐을 때는 당연히 방학 특강 선행 이거 많이 욕심 내실 거고 그리고 많이 구미가 당기실 텐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선행을 나가기 전에 지금 내가 85% 이상 맞고 있느냐?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못해도 85% 이상 내가 안다. 그거 기준으로 방학 때 한번 챙겨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꼭 방학 때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